네, 안녕하세요. 건프라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특이한 2호기 제품을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반다이가 아닌 하세가와라는 회사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조금은 생소하실 수도 있는 메카트로 위고라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메카트로 위고는 개성 있는 형태를 기준으로 팔 모양도 여러 종류가 있고 옵션 파츠를 통해서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런 옵션 파츠 외에도 특징을 살린 디자인을 적용해서 다른 애니메이션과 콜라보한 제품도 여러 개 있습니다. 에반게리온 콜라보는 이전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때는 프라모델이 아닌 완제품으로 출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에반게리온 신극장판이 일본에서 개봉을 하면서 초호기를 제외한 0호기, 2호기, 8호기가 프라모델로 새롭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우선 이번 영상의 포인트는 메카트로 위고라는 제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제 기준에는 2호기와 콜라보한 느낌이 조금 적게 느껴져서 색상 외에도 스컬피 모형을 제작해서 조금 더 2호기의 느낌을 명확하게 주려고 작업을 해봤습니다. 추가로 컬러까지 커스텀해서 2호기에 걸맞게 도색하는 내용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건프라보 채널. 우선 제품의 구성 상태 먼저 보도록 할게요. 박스 표지에는 이런 식으로 아스카의 어린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박스를 열어보시면 설명서와 러너가 들어있고 안쪽에는 2호기 연출의 핵심인 데칼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보시면 메인 데칼 외에도 눈 모양의 데칼이 들어가져 있는데요. 레진 피규어도 먼저 조립을 해봤는데 퀄리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저는 첫 출시 때 예약 구매했었는데 5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파워한 버전의 제품이기 때문에 팔 부분이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부품 수도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도색하면서 보니까 거의 RG 제품 수준의 도색 집게가 사용이 되더라고요. 설명서에는 데칼을 붙이는 것과 도색하기 쉽도록 군제 도료의 몇 번 색상을 사용하면 된다고 컬러 가이드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건프라보 채널. 우선 바로 조립을 해보도록 할게요. 파워함이라는 버전은 이런 식으로 3개의 손가락을 집게처럼 가동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팔 부분과 어깨 부분을 이렇게 부품을 꽂아서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발 파츠는 미니 운동화를 만드는 느낌이었는데요. 정말 귀엽게 잘 디자인되어 있었고 기믹도 굉장히 재미있어서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조립은 간단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조립을 해볼 텐데요. 허벅지 부분을 커버하는 별도 파츠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머리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뚜껑이 열리는 기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머리 파츠와 가슴 파츠는 안쪽에 핀이 별도로 조립이 되어 있고요. 꽂은 후에는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 부분에는 흰색 부품을 이렇게 꽂아줬고요. 가슴에는 아까 머리 쪽에 꽂았던 것과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이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배 부분의 추가 파츠도 따로 고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또 재밌는 점이 이렇게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로봇의 느낌처럼 앞부분이 위로 열리게 되는데요. 레진 피규어가 들어갈 공간은 되진 않지만 아스카로 출시된 미니 피규어를 넣어서 연출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조립을 완료시켰습니다. 3가지 세트를 다 구매하시기보다는 하나의 제품 정도는 구매를 해서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건프라보 채널. 다음은 디테일업입니다. 사실 이 제품을 만들었을 때 2호기의 느낌이 그렇게까지 많이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스컬피라는 모형을 시작했는데요. 스컬피에 필요한 이런 실리콘붓도 구매를 해봤고요. 스테인리스로 된 조소 도구도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프라모델로 나온 사도 제작 프로젝트만 진행하다 보니까 만들 수 없는 사도들이 생기더라고요. 첫 시도는 아담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직은 연습 단계라서 보여드릴 수준이 되면 영상을 업로드 해보도록 할게요. 사용한 스컬피는 미디엄 스컬피라서 약간 딱딱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얇은 뿔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얇은 철사도 같이 준비를 했는데요. 철사를 잘라서 기본적인 틀만 준비를 해줬습니다. 여기에 테두리만 스컬피로 이런 식으로 감싸서 전체적인 모양을 만들었고요. 제가 이런 걸 만드는 소질이 또 없어서 잘 만들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지만 메카트로 위고라는 제품은 귀여운 것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못 만들어도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커버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기본적인 틀은 손가락으로 만들어줬고요. 도구를 이용해서 다듬어가는 과정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실리콘 붓이나 스테인리스 헤라를 이용해서 작업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붓에 물을 묻혀서 지문 같은 작은 자국들을 제거해줬습니다. 이렇게 큰 틀을 만들었다면 이제 황동선에 꽂아서 공중에 뜰 수 있게 만들어줬고요. 딱딱하게 만들기 위해서 스컬피를 구워줘야 됩니다. 스컬피는 100도가 넘는 온도에서 구워줘야 안까지 딱딱하게 굳게 되고요. 이렇게 딱딱하게 된 이후에 사포질이 가능합니다. 물에 삶거나 드라이기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요즘 광파 오븐은 2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광파 오븐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130도에서 150도 사이에서 10분 정도 2번 구워줬습니다. 이 상태에서 울퉁불퉁한 모양을
각을 조금 더 잡아줬는데요. 말랑말랑한 스컬피는 고든 스컬피에 붙이면 쉽게 떨어지게 됩니다. 별도로 스컬피 접착제가 있긴 한데요. 붓 세척제를 이용해서 표면을 약간 녹여서 쉽게 붙이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큰 형태를 만들어 놨고 표면의 작은 요철들은 스컬피로 얇고 넓게 펼치면서 수정을 진행했습니다. 10분 더 구워서 수정한 부분도 딱딱하게 만들었습니다. 단단해진 스컬피 표면을 사포질해서 마무리했고요. 헤드 부품의 중앙에 잘 배치될 수 있도록 위치를 마킹했고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스컬피의 황동핀을 고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머리에도 구멍을 뚫었고요. 나중에 도색 후에는 이 부분을 순간 접착제로 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2호기의 뿔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건브라보 채널. 다음은 컬러 도색입니다. 컬러 도색하기 전에 아까 허벅지와 어깨 쪽에 조립하는 부품이 4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수지 접착제를 이용해서 제품에 이렇게 발라주시면은 표면이 약간 녹게 되는데요. 저는 2-3번 정도 발라준 후에 강하게 꽉 눌러서 붙여주는 편이고요. 이후에는 사포질해서 표면을 깔끔하게 다듬어줬고 물티슈를 이용해서 발생한 먼지들을 닦아내줬습니다. 빨간색이 많은 경우에는 핑크 서페이서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빨간색이나 노란색 같은 난색 계열의 컬러는 선명하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될 제품 아래에 핑크 서페이서를 전체적으로 다 뿌려줬고요. 다음은 노란색을 뿌려야 하는데 이 제품은 올리브 컬러와 초록색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배치가 된 것 같더라고요. 노란색의 비율을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도 서페이서는 분홍색으로 뿌려주고 건조를 시켜줬습니다. 이번에 사용할 빨간색은 이탈리안 레드 2번과 슈퍼레드라는 제품을 준비를 했고요. 각각의 도료를 5대5 비율로 섞어서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뿌렸던 빨간색 중에서는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에바옐로 컬러를 뿌려줬는데 채도가 낮아서 차분한 느낌도 좋고 차폐력도 굉장히 좋은 도료입니다. 그 다음 아까 만들었던 귀여운 뿔은 주황빛이 살짝 도는 샤인 레드 컬러와 에바옐로 두 가지 색상을 섞어서 밝은 주황색으로 만들어서 도색을 해줬습니다. 조금 더 빨간색을 많이 섞어서 명암 표현까지 해주고 이렇게 마무리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빨간색과 노란색, 주황색 도색을 완료를 했고요. 다음은 초록색과 검정색, 흰색 부품에 도색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가이아노츠에서 나온 회색 서페이서를 전체적으로 뿌려서 건조를 시켜줬습니다. 그 다음 흰색은 가이아노츠 세미글로스 화이트를 뿌렸는데 다른 회사의 흰색을 뿌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머리 그린 컬러와 슈퍼딥 블루를 섞어서 채도가 낮은 초록색을 만들어줬는데요. 초록색은 빨간색과 보색되는 색깔이기 때문에 눈에 굉장히 잘 띄게 됩니다. 2호기에는 사실 초록색 부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차분한 느낌의 청록색으로 톤을 낮추어 줬습니다. 블랙 색상 같은 경우에도 가이아노츠 블랙을 사용했지만 다른 회사의 블랙 도료를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슈퍼브라이트 듀랄 루민이라는 도료를 사용했는데 발판과 연결 기둥에 이렇게 뿌려줬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도료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눈동자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데칼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린 색상의 메탈릭 테이프와 타공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제품을 오랜만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탈릭 테이프 위에 타공핀을 망치로 콩콩 내려 찍어서 아주 간단하게 원형을 커팅하는 모습이고요. 눈 안쪽에 이렇게 붙여서 클리어 부품을 조립하시면 반짝반짝하게 완료가 됩니다. 나머지 도색된 부품들도 이제 조립을 해보도록 할게요. 왼쪽 사진은 커스텀하기 전 컬러이고 제가 도색한 건 2호기의 느낌이 조금 더 잘 살아있게끔 이렇게 도색을 해봤고요. 발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을 빼고 노란색의 비중을 조금 더 늘려서 귀엽게 연출해보았습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지금 조립을 완성을 한 상태이고요. 여기서 클리어 마감 도료를 올리기 전에 이제 데칼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들어있는 데칼이 제가 지금까지 붙였던 데칼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우선 데칼의 크기가 부품과 맞지가 않습니다. 데칼의 색상 부분의 끝선과 제품의 끝선이 정확하게 맞는 대신에 이 데칼이라는 건 끝부분에 투명한 여유 공간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데칼이 부품의 틈새보다 크게 되어 있습니다. 크기도 안 맞고 곡선도 워낙 많은 제품이다 보니까 붙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는데요. 이 가운데 붙여지는 메인 데칼은 끝부분이 너무 많이 남더라고요. 일단 건조 후에 칼로 간단하게 커팅을 해줬습니다. 커팅 후에는 뜨지 않도록 마크 세터를 붙여서 마무리를 해줬는데요. 다른 제작자 분들께도 여쭤보니까 제가 사용한 마크 세터가 아닌 마크 소프터라는 연화제가 조금 많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해서 데칼을 조금 녹여줘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소프터를 사용해야 곡면에도 밀착해서 잘 붙게 된다고 합니다. 무릎 같은 경우에도 난이도가 높은 데칼 작업인데요. 이게 검은색의 데칼을 좌우로 붙이신 후에 건조를 시키고 V자 모양의 흰색 데칼을 여기 위에 하나 더 올려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정말 특이한 작업이었습니다. 팔도 붙여야
붙여야 하는 게 많았는데 깔끔하게 작업이 가능한 것만 붙여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광 클리어 마감제를 뿌려서 데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 번 더 코팅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빨간색 도료도 유광 제품이고 여기 위에 한 번 더 유광 클리어 마감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유광이 느껴지도록 이렇게 때깔 좋게 작업이 완료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아스카 같은 경우에는 주문한 도료가 아직 오지 않아서 다음 시간에 따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작한 위고는 HG 에반게리온 2호기에 들어있는 롱기누스 창까지 꽂아서 귀엽게 한번 연출을 해서 마무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상대역으로 나오는 제리엘 피규어는 UDF라고 해서 울트라 디테일 피규어라는 제품입니다. 이름이 조금 거창하긴 한데 2만원대의 가격대 치고는 정말 퀄리티가 좋습니다. 제가 사도 제품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제품은 따로 또 리뷰를 해보도록 할 테니 기다려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투 장면을 한번 가볍게 연출하고 이번 촬영은 이렇게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상 처음에 보셨던 영호기 버전은 에반게리온 피규어 전문 채널인 207TV에서 영호기의 리뷰도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요.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207TV 채널도 한번 방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드디어 마크 6가 출시가 됩니다. 제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촬영까지 하고 왔습니다. 많이들 걱정하셨던 블루 컬러는 생각보다 개인적으로는 크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으로 캐치 못했던 게 이 목 부분의 디자인이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이 마크 6도 출시하자마자 구매해서 빠르게 리뷰해보도록 할 테니까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프라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